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계 데이터 보안 적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합 구현을 했어요. 통합 구현을 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송신 시스템이 있을 거고, 이쪽에 이제 수신 시스템이 있을 거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연결이 돼 있을 때, 이쪽 송신 측에서 이제 데이터를 뿅 하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중간에 나쁜 놈이 그거를 훔쳐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훔쳐가는 놈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중간에서 변조하는 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안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해서 송신 시스템에서 수신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그런 연계 데이터들 있죠. 그런 연계 데이터들은 보안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보안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안을 적용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송되는 그 구간을 아예 보안을 해서 그 전송되는 구간으로 나쁜 놈들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훔쳐가더라도 그 데이터를 아예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보안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연기 데이터 보안 방식에는 전송 구간에다가 이제 보안 설정하냐, 데이터에 보안 설정하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는 게 가장 좋죠. 항상 보게 되면 이제 막는 놈이 있으면 뚫는 놈도 있다고요. 해서 내가 전송 구간에만 만약에 보안을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뚫는 놈이 생기겠죠. 해서 뚫어서 내가 전송한 그 데이터를 훔쳐갈 수도 있다고요. 훔쳐갔을 때 그 데이터를 아예 못 알아보게 우리가 데이터에도 보안을 같이 걸어야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전송 구간 보안이 뭘 얘기하는지, 데이터 보안이 뭘 얘기하는지 좀 살펴보자고요. 자, 전송 구간 보안이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전송 구간 전송될 때 중간에 이제 못 훔쳐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송되는 그런 연계 데이터 있죠? 그런 데이터가 됐든 아니면 패킷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쉽게 가로챌 수 없도록 암호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전송 구간 보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라는 말은 뭔지 알겠는데 패킷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패킷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만약에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영화의 크기가 이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영화가 만약에 3기가짜리예요. 3기가. 3기가바이트짜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때 이 3기가 데이터가 한 방에 내 컴퓨터로 뚝 하고 전송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송되는 걸 보면은 조금씩 날라와요. 이 3기가의 데이터를 보내줄 때 이거를 조그맣게 다 자릅니다. 다 잘라가지고 한 개씩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때 잘라놓은 요 크기 한 개를 보고 우리가 패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패킷. 해서 우리는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요.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그런 데이터가 됐든 이런 패킷이 됐든 이런 것들을 쉽게 가로챌 수 없도록 암호화 기능이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전송 구간 보안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전송 구간의 보안을 걸어놨는데 이 프로토콜이 만약에 뚫렸어요. 뚫리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됐든 패킷이 됐든 이런 것들을 나쁜 놈들이 막 가져가겠죠. 이런 것들을 가져가도 이런 것들의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우리가 데이터가 됐든 패킷이 됐든 거기다가 또 암호화를 같이 설정해 주면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데이터 보안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 보안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데이터 보안이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보안이라는 거는 송신 시스템에서 연계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때 수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반영을 할 때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보안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서 서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로 대화를 하게 되면 중간에 다른 사람들,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내용을 듣고 아, 얘네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걸 이제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 얘랑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이제 대화할 때 남들이 못 알아듣게 아프리카 언어로 하자. 아프리카 부족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너랑 나랑 얘기하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아프리카 부족어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이제 서로 그 언어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든 간에 그 데이터는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못 알아듣더라. 그게 이제 우리 데이터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있을 때 서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겠죠. 연계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때 그 연계 데이터, 원래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평문이라고 불러요. 이 평문을 원래는 주고받았는데 이 평문을 남들이 못 알아보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너랑 나랑 주고받자. 그게 이제 데이터 보안이요. 그때 이제 데이터 암호화하고 복호화 처리하는 그 절차요. 송신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수신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게 있죠. 송신 시스템에서는 뭘 해주면 돼요? 보내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뭘 한다? 암호화를 해서 보내는 쪽이 송신 시스템이고요. 그 받은 데이터를 이제 수신 시스템이 받겠죠. 그 데이터를 이제 뭐 해야 돼요? 복호화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송신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대방한테 어떤 데이터를 보낼지 그 연계 데이터를 추출을 먼저 해요. 이 데이터 보낼 거야. 그렇게 추출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보안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컬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필드들을 전부 다 이제 뭘 한다? 암호화를 시키더라. 송신 시스템하고 수신 시스템에서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나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암호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암호화를 따로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거. 그런 데이터들.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 대상이 되는 게 우리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이 있죠. 뭐 주민의 번호가 됐든 운전면허 번호가 됐든 은행 계좌 번호가 됐든 신용카드 번호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남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보안 적용 대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런 것들만 우리가 뽑아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놓은 그런 연계 데이터를 우리가 인터페이스 테이블이 됐든 파일이 됐든 이런 곳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고 이제 송신 보내주면 되겠죠. 보내주게 되면 이 데이터를 이제 수신 측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수신된 그 데이터 중에서 암호화된 그런 컬럼들이 있을 거예요. 암호화 시켜놓은 것들을 뭐를 하더라? 복호하더라. 복호화를 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한다?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요게 이제 송신 쪽에서 하는 거, 수신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암호화 복호할 때 적용되는 그 절차 좀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복호하는 그 적용 절차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주면 돼요? 연계 데이터들 중에서 암호화를 어떤 거를 시킬지 그 컬럼들을 우리가 뽑아내면 되겠죠. 나는 이런 거를 암호화시켜서 보낼 거야. 이런 데이터는 남들이 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암호화 적용 대상을 먼저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왜? 암호화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대칭키 암호화 방식도 있고요. 공개키 암호화 방식도 있었습니다. 자, 대칭키 암호화 기법이라는 거는 우리 암호화하는 키랑 복호하는 키랑 같은 키를 쓰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DES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암호화하는 키, 복호하는 키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거. 그게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요. 거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알고리즘이 RSA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건지 그걸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암호화 키 어떤 걸로 할 건지 그걸 이제 선정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호화 적용 대상을 우리가 뽑아냈잖아요.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암호화 적용 대상에다가 우리 컬럼의 데이터 길이를 우리가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호화를 시키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 있죠. 평문이요. 그 평문보다 길이가 늘어나요. 크기가 커져요.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 컬럼들, 암호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그런 컬럼들은 데이터 길이를 더 크게 길이를 늘려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늘려주고 나서 암호화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확보하고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고 설치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라이브러리라는 게 우리 개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그런 코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보고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 라이브러리에 보게 되면 우리 암호화 알고리즘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면 송신 측하고 수신 측하고 둘 다 이 암호화 알고리즘, 그 라이브러리가 동일한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동일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송수신 측에 양쪽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원활하게 암호화도 하고 복화를 하겠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고 설치를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서 연계 응용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암호화도 하고 복화도 하고 그렇게 이제 처리를 수행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계 데이터에다가 보안 설정하는 방식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각 과정마다 뭘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